무엇을 했느냐,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활동을 갖다가 아침에 만나자마자 했으면 어떨까요? 좀 더 자세히 좀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수호가 나와서 그냥 자기 소개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김영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머리에 확 들어오잖아요. 남자 이름이라서 이때까지 겪었던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또 그리고 손주를 이렇게 셋넷 키우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마지막 우리 강동 선생님처럼 실제 학생들을, 아이들을 어렸을 때 했던 부분이 다시 리와인드 돼가지고 어떤 그 자녀들로부터 듣는 그러한 부분들, 그런 아픔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받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나우팟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청소년을 대할 때 지금 바로 그러한 부분들,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월 차트로 해가지고 저 뒤에 있는데 나중에 옆에 다 붙여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릭 샤프라는 그 미주리 대학 유명한 교수인데 이분이 디벨롭먼트 스터디 센터를 세웠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면서 학습을 하는데 그 같은 학습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나중에 캐슬, 즉 다시게도 콜레이트로 제가 어덜선스 그리고 소셜 이모셔널 그 러닝 또는 스타일 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청소년들을 처음서부터 유아기서부터 청소년기, 장년기, 성장기까지, 노년기까지. 제가 전공이 평생교육이라서 랑그랑이라는 학자 자체가 원래 이 평생교육은 수직적과 수평적인 모든 것을 통합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어려서부터 아기가 겪었던 경험들을 쭉 얘기했고 또 어느 분은 일생 동안 살아오신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잡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변화를 얘기했고 수평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 학교, 사회, 지역사회 그리고 현재 느끼는 것이 수평적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수직적이라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즉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성장기 그리고 노년기까지 모든 것들의 통합적인 것이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인데 바로 청소년들에게 그와 같은 수직적, 수평적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갖다 우리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공동체. 그래서 지금 첫 시간 강의가 학급 공동체, 생활 공동체 같은 커뮤니티인데 커뮤니티라는 단어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플러스 소사이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그와 같은 때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활동하는 데 대해서 이제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활동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과일 이름을 하나씩 부여해드릴게요. 조를 편성하는 거죠. 예. 과일 이름을 하나씩 들 때 자기 과일을 외우셔야 돼요. 네. 첫 번째 사과입니다. 딸기예요. 수박, 망고, 바나나. 사과입니다. 딸기, 수박, 망고, 바나나, 사과, 딸기, 수박, 망고, 죄송합니다. 바나나, 그리고 사과, 딸기, 수박. 자, 자기 과일을 다 하셨죠? 예. 예. 같은 과일끼리 모여보세요. 시작. 딸기, 사과, 딸기, 딸기, 망고로 세 분밖에 안 돼요. 사과 어디 있어요? 여기 앉으세요. 딸기. 그 다음에 앉으세요. 아무튼 모여서 앉으세요. 딸기. 바나나, 망고 다 앉으셨나요? 저쪽에 앉을까요? 저희가 하나, 둘, 셋, 네 명이 읽어요. 이쪽으로 가요? 네 명으로. 네 명이랬어? 예. 자, 사과 좀 손 들어보세요. 딸기, 수박, 망고, 바나나. 예. 자, 이제부터 자기 조끼리 이제 조언입니다. 뭐라고요? 조언. 같은 조언들이에요. 이제 학생입니다. 네. 학생으로 들어왔어요. 아까 소개하신 성인이었지만 학생인데 이 조에서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즉 성인들을 성인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쳤을 때
무엇을 학생들은 기대할까? 또 그런 나는 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기대와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대는 expect죠? 얻는 것이죠. 그래서 얻고 주고 받는 것을 갖다가 give and get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두 단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라이언스 캐스트 프로그램이라는 AS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을까? 기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1분 동안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함께 토론하시고 1분 후에 각 조에서 조장을 한번 나오셔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얘기도 있겠고 또 서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라이언스 캐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실제 얻을 수 있는 건 뭘까?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엇을 기부할 수 있을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번에 생각해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자, 함께 또 한 번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1분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간. 시간이 없어서요. 네, 시작. 네. 대략 뭐 시간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토론이 길어지겠지만 자, 앞으로 하나 예, 약속을 하나 드릴게요. 원래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저 뒤에 컵과 물이 제공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컵입니다. 그럼 이 컵에 제 이름이 써 있어요. 하루 종일 저는 이 컵만 쓸 겁니다. 마치 우리가 청소년 인성교육을 할 때 첫 번째 프로그램이 인적자원 개발도 물론 있지만 환경에 대한 것도 필요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저기다 놨을 때 여러분들 네임도 제가 직접 작성했잖아요. 사실 아름답게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특성 있게.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펜을 넣고 그래서 직책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데 또 나름대로 또 특성 있게 뭐 유치원 원장 원장 아닌 뭐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 예, 마크에도 보면은 우리 이 삼다수의 뚜껑에도 저희가 쓴 물을 이렇게 표시를 해놔가지고 되게 반만 먹고 버리잖아요. 그런 자연의 환경 이런 것들도 함께 기울이시고 화장실도 끝에 있는데 여기가 좀 불편해요. 하나밖에 없어서 여성 화장실도 더더군다나 불편한 건데 이런 것들을 안내를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학생들과 그럴 때. 자, 그러면 각 토론을 지금 하셨는데요. 발표 시간을 본래 1분씩 드리면 4개 5개 되니까 5분이 지나고 또 활동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그냥 서서 원래 정리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서서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제일 가까운 저부터 기부를 누가 하실까요? 이영희, 예. 서셔도 좋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냥 짧은 시간이니까. 그렇죠, 예. 네. 네, 저희 빨기 조에서는 1년에 했던 이것들이 새로운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방법론을 잘 배워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오늘 얻는 거고 기부는 우리가 작게는 손주나 이 자식이고 가서는 또 우리의 클럽 또 지대 부총재 이렇게 해서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것을 적용시키면서 확대해 나가고 기회가 된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또 그것을 너무 자기의 경험 위주로만 얘기하지 않고 국제적인 트렌드에 맞는 배운 이 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무슨 조죠? 수박. 예, 수박 쪽에 하시죠. 예, 다음 요 가운데 예. 써도 저희는 수박 쪽이요. 저희가 이 교육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청소년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교육을 개발하고 또는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실 이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로 인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배운 인성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으로 인해 교육 관계가 상승하고 학교 폭력이 감소되는 걸 볼 수 있고 또는 저희가 경험한 게 더 많기 때문에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사회적 적응 교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다음에 또 그다음 또 예, 안 거죠?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망고팀은
최낙균 교수님 그리고 김영진 교수님 참여하셨는데요. 발표자 책임. 우선 우리가 어떤 것을 얻는가, 그 교육하는 방법, 틀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언행들을 우리가 터득하게 될 거다. 세 번째는 청소년들에게 문화 정서적으로 여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부는요, 청소년들의 양질의 선도를 하자.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일깨워주자. 세 번째는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관심을 집중하자.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음 쪽. 저희 사과팀입니다. 저희 사과팀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교육 각복을 배워서 청소년들이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는 것으로는 될 수 있으면 관심을 갖고 긍정의 말, 칭찬의 말에다가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뭐 학교 가니 애쓴다, 뭐 수고한다 이런 말을 다 격려를 많이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가질 겁니다. 다음 좀 마지막에. 저희 바나나즈는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소년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 수 있는 것은 청소년기는 굉장히 불안감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청소년기에 가장 불안감을 가진 이유는 궁극적인 목표는 직업을 갖기 위한 모든 학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인성은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박사님. 정답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5개조로 발표하면서 공유되는 것들이 몇 개 단어가 나오죠. 첫째,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뭘까요? 이해, 언더스탠드. 자, 언더스탠드는 단어 자체는 뭘까요? 이해한다. 스탠드가 서다죠. 언더스탠드는 어디에 서나요? 아래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겸손한 거죠. 우리 라이언스 강령에도 보면 겸손을 갖다 강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한다는 거. 그리고 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 사랑, 배려. 그렇죠? 아까 우리 개식에서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줄 수 있겠다.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다 맞는 말씀이세요. 여기 우리 교재에 안 나온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불링 프리벤션, 즉각의 왕따 같은 거, 폭력 예방하자. 이거 좋잖아요? 그래서 불링 프리벤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모셔널, 소셜 이모셔널, 사회 정서적인 것 같은 발달 도와준다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 하나의 아이템이 되겠고요. 그래서 get과 기부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들의 청소년들의 강인한 인성 그리고 건강한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퀘스트 프로그램은 도와주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아시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라이언스 퀘스트의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목표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사회 정서적 역량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것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서 사실 우리 교재에는 들어가고 즉 마약에 관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도 현재 마약에 관한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어쨌든 건전하고 안전하다는 것은 중독성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미국의 교재에 우리는 마약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봉사 훌륭한 시민의식인가 소위 말해서 시민교육이죠. 그것도 사실 라이언스 퀘스트라는 그 프로그램이 라이언스 자체가 국제봉사조직이잖아요. 되게 국제봉사조직이 로타리도 있고 라이언스도 있고 적시도사도 있고 유니세프도 있고 다양한 그것도 유엔 차원의 기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봉사와 신용한 시민의식을 실천하는데 프로모션 시키는 거, 촉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족, 긍정적인 또래 집단, 학교 질서에 충실하고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관계 형성, 원하는 관계 도와준다 뭐 그런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퀘스트 프로그램의
목표를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민 시민 의식입니다. 네, 오버가 오타가 났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조를 다시 바꿀 수도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현재 있는 조에서 다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는 학생으로 들어갑니다. 뭐로 들어가요? 학생. 예, 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중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학급에서 이렇게 해주면 편안하겠어.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불편하겠어. 편안함과 불편함 이것들을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학생이에요. 누구라고요? 학생. 예, comfortable, uncomfortable. 편안하면 좋겠어. 이런 건 이렇게 하면 편안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불편할 것 같아. 자, 논의하시죠. 예, 계속 말씀을 하시면 더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 방법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토론 잠깐 멈출까요? 예, 잠깐만 우리 선생님 예, 약속을 하나 할게요. 아까 자기 컵에다 이름 쓰는 거 약속했죠? 환경 뭐 등등등 물 쓰레기 그리고 등등등 그와 같은 또 하나는 활동을 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주먹을 손으로 올릴 거예요. 그럼 한 분이 보시면 하던 걸 멈추겠죠? 그럼 다른 분들도 점차적으로 멈추고 스탑, 죄송하세요, 주의하세요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약속이 손을 들어서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드리면 조용하게 앞을 주무셔야 돼요. 자, 역시 발표는 30초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왜냐하면 또 하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12시 반도 예약되어 있어서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강사가 돼서 학생들을 교육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티칭 스킬과 메소드와 그리고 내용 컨텐츠 등등이 다 종합되는데 한때는 성인으로서 즉 트레이너로서 한때는 실제 학생으로서 경험을 하는 그와 같은 경험 수업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바꿔서 바나나조부터 이제 컴포터블 그리고 안 컴포터블 말씀만 하시죠. 예, 어떤 게 편할 것 같아요? 예, 바나나. 예,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편할 것 같아요? 등수를 특성화고등학교는 등수를 안 매겨서 좋아요. 석차, 예. 네, 석차가 없어서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불편한 거 좋다. 불편한 거요? 예. 네. 좌석을 그냥 대학처럼 자유롭게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유롭게. 네. 예. 그 다음에 만약 불편한 거는 그 다음에 그 학교가 예. 다 교실이 행정실이 1층에 있는 게 아니고 행정실은 위로 올라가고 교실을 밑에 2층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4년 동안 4층에 살라니까 밖에도 한번 나와보지 못하고 예.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아예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시간은 아예 안 해요. 예. 체육 시간은 매일 해야 되고 음악 시간도 매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도했던 거는 누구라고 그랬죠? 학생. 예, 학생들인데 어느 학생들이죠? 중학생이고 어디에 있죠? 중학교 어디에 있어요? 교실에. 학급이죠. 내가 학급에 있을 때 이렇게 해주면 편안할 것 같아. 내가 학급에 있을 때 이렇게 해주면 불편할 것 같아. 이건 좀 거시적으로 이제 하셨는데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에 망고죠. 제가 적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망고조에서 편안한 거는요. 예.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그 의사를 좀 충분히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또 입시제도와는 별개로 예체 등을 좀 활성화시켜서 예.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네. 또 대안학교 같은 그러한 특성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편안함이고요. 예. 그다음에 불편한 것은 너무 통제적인 그런 학교에서 일반적인 통제를 좀 싫어하는 것 같고. 네. 또 학생들의 의사를 무시한 그 일반적인 그 지시 형태의 교육, 그걸 좀 지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 조금 거시적인 것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수학적. 저희가 편안한 건요. 예. 자기개발 시간을 좀 늘어났고 그리고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진로체험 수업 시간이 많아져서 좋아요. 네. 그리고 불편한 거는 핸드폰을 압수하기도 싫고요. 네. 아침에 너무 일찍 학교 가야 돼요. 그리고 수행평가가 너무 높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실제 학급에서 편안하고 불편한 게 현실적으로 와닿죠? 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주세요. 오케이, 또 하나요. 다음에 수박조 했죠? 딸기조. 예.
저희는 늦게 와도 줄 세워놓고 끝내지 않기 예. 이렇게 세워놓지 예. 않기 그리고 체육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불편한 거는 자도 안 깨우는 게 너무 불편해서 네. 잘 때 깨우는 거 불편한 거 안 깨우는 거 예, 중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예, 바로 그러한 부분들. 다음 사과 좀 마지막. 존댓말 해주셨습니다. 예. 존댓말 해주셨습니다. 네. 급식 좀 맛있는 걸 줬어요. 그래서 꼭 급전함으로 오면 규제가 좀 심하다. 예. 또 등교 시간이 빠르다. 예. 숙제가 많다. 예. 행동 규제를 받아서 불편하다. 예, 그렇죠. 컨트롤. 자, 지금 대체로 보니까 중학생들 수준에서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마지막 조각 발표한 것처럼 선생님들은 뭐를 써야 돼요? 경어를 쓰시고 존댓말을 쓰시고 표준어를 쓰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가서 강의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표준어, 경어를 쓰세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급식 얘기 나왔는데 이건 좀 정책적인 문제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뒤에 이제 규제 컨트롤하는데 규제 얘기가 나왔어요. 또 어사이먼트 숙제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숙제가 너무 많다. 수행평가가 너무 다양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이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시행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악, 미술, 예술, 체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도록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어디는 자유학기제, 어디는 자유학년제.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현재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책 단계는 아니죠. 어쨌든 그와 같은 것들이 중학생으로 느낄 수 있는 편안함과 불편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1분 남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편안함과 불편함을 가지고 사실은 저는 그런 걸 기대했거든요. 아까 수업 시간에 깨우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깨우지 말아라 한때 수업 시간에 잠자는 현상들을 TV에 찍어가지고 학교가 어떻게 한다? 무너지고 있다. 교실 수업이 무너진다. 뭐 그런 TV 방송을 80년대, 90년대 한 적이 있는데요. 교실 수업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 다만 졸리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각 학급에는 스탠딩 의자가 이런 게 2개씩 또는 4개씩 뒤에 있어요. 여기 교직에 계시면 아시겠지만 졸리면 뒤에 나가서 들어라. 예. 그러나 선생님이 깨우다 보면 거기에 신경 쓰고 시간 뺏기고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온 거니까 오토매틱 자유를 맡기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맡기는데 자유를 맡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예.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죄송하지만 저희 위원장님 5분만 점심시간 늦게도 괜찮아요? 예, 그렇지. 예. 여기 좀 가급적이면 예, 시간을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규칙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라운드 룰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그라운드 룰.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 학급에서 우리가 이런 거 좀 해주면 참 편하겠어. 그리고 그걸 갖다 규칙으로 만들고 우리 다 같이 지켜보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토론을 하다 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서너 가지를 그 학급의 룰, 규칙이라고 정해서 어디다 붙여놓나요? 학급의 벽, 왼쪽에 붙여놓고 우리 학급에 들어오면 최소한 이건 지켜야 돼. 그래서 공동 규칙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 같은 규칙을 정하는 그라운드 룰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규칙은 누가 정했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규제, 통제 이런 것들을 배제했고 스스로 정했어요. 스스로 정했기 때문에 지킬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라운드 룰을 예? 학생들이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조별끼리 최소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야,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제발 하지 말자 라고 했다. 그러면 그 스스로 정한 거잖아요. 그럼 게임은 안 하겠죠.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중학교 수준에서 학급에서 할 수 있는 규칙을 한번 제정해 보는 겁니다. 그럼 발표는 30초간 해볼게요. 자, 한번 정해볼까요? 너무 지금 그냥 바쁘니까 수업 시간 잘 지키네. 수업 시간 줬어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라운드 룰, 즉 학급에서 우리가 이것은 좀 지키자라고 몇 가지 의견들을 냈고 거기서 그와 같은 의견들을 정해보는 걸 그라운드 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조별로다가
시간 2분밖에 안 남아서 10초간 뭐뭐뭐 하기로 했어. 딱 세 단어로만 정리하시죠. 시작. 욕하지 않기로 했어. 하나? 예. 네, 괜찮아요. 또 하나만 욕하지 마세요. 그렇죠. 요즘 사실 청소년들을 보면은 욕 빼놓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말이 험하죠. 욕하지 말자. 네, 다음. 자기 자리 청소에 예. 수업 방해하지 않게 핸드폰을 진동 모드로. 아, 예. 이것도 마찬가지. 무음 모드로. 요즘 그러잖아요. 청소하는 아줌마 따로 뒀으면 좋겠어. 사실 청소도 하나의 교육인데 정말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 하나의 실천적인 교육인데 요즘 뭐 돈 주고 사서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청소 시키느냐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핸드폰 사용도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핸드폰을 수업 시간 아예 못 들어오게 하거나 또는 압수해서 고가가 나오나 우리도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죠. 예, 왜냐하면 너무 게임하거나 집중 안 하기 때문에. 좋은 다음요. 교실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욕을 예. 하지 말자. 네.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는 자서를 이탈하지 말자. 네, 그렇죠. 무단하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많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 중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일상의 현상들이 마치 그냥 자연스럽게 좀 받아진다는 게 우리한테 좀 어떻게 생각하면 불안한 미래를 너무 확장되는 생각이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죠. 네, 다음 주요. 지금 오늘도 다 중복이 돼서요. 아, 괜찮아요. 하고 욕 안 하고 네. 바닥에 쓰레기 버리지 않고 예. 그리고 수업 시간에 혼자 자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 귀찮게 안 하고. 네네. 옆 사람. 알겠습니다. 뭐 중복된 얘기지만 같은 중학교 수준에서 느낄 수 있는 마지막죠? 마지막도 다 나온 거네. 예. 핸드폰 한 군데 모으기, 큰 소리 떠들지 않기, 간식 안 가져오기, 수업 시간에 잘 지키기, 이동 없기, 네. 그리고 쓰레기통에 쓰레기 잘 버리기. 네. 자, 다 같이 박수. 이 부분을 원래는 저 옆에 종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각 조별에다가 아까 처음 한 것처럼 get, give, 그리고 comfortable, uncomfortable, 그리고 ground rule을 다 작성을 조별을 해가지고 그것을 붙여놓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룰을 이제 지금 공통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로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딱 붙여놓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고 붙여놓기만 하면은 사실상 약속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건데 간추력을 맺어야 되잖아요.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뭐 하면 되죠? 그렇죠. 시그너처. 서명하면 돼요. 그러면 각자 규칙을 조용히 하자. 핸드폰 가져오지 말자. 수업 시간에 도는 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했을 때 규정은 많을수록 좋다. 아니면 적절한 수로 제한하는 게 좋다. 적절한 수로 제한하는 게 좋죠. 그리고 시그너처에 붙이면 그라운드 룰이 제정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론이에요. 학습 공동체란 뭐냐? 결국 배려심이 있는 거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우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구성원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경해주고 그렇죠? 상대를 인정해주고 구성원 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내주면서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노력하는 공동체. 이게 소위 말하는 학습 공동체. 그래서 러닝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라운드 룰까지 만들어 봤어요. 그럼 그라운드 룰은 뭐냐? 바로 워크숍의 목표는 아까 나왔고요. 이런 거죠. 청소년 예방 프로그램 학습 촉진시키고 청소년 회복력을 하는 거. 리커버링 하는 이 컴피턴스야. 리커버링 컴피턴스. 회복력을 가진 거. 즉 다시 얘기해서 한 번 도태됐다고 해서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리고 도전은 높고 위험은 낮은 환경을 학습들로 하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관계중심 학습 공동체라고 시작부터 정리를 했고요. 이것이 그의 액티브 프로그램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 하나 더 보실까요? 그래서 Discipline from Competence Committee라는 저서를 96년에 내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규칙이 중요한 이유는 규칙 자체가 아니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지금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문제를 뭘 안고 있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즉 해결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하자.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규칙을 정하는 목표가 되고요. 그와 같은 목표를 실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라인스 캐스트에서는 규칙 제정, 즉 그라운드 룰스의 제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시간 마무리 중간할게요. 기본 규칙 어떻게 정하는 게 좋아요?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음, 활동때 어떤 역할을 했나요?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영향을 줘야 되겠죠? 예, 네거티브한 것들.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이런 여전히 편안할까? 그리고 배려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규칙 소개할까? 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학습 공동체의 해결 목표가 되고 그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라이언스 캐스트 프로그램의
인스트럭터 또는 프로페서, 저는 전문 교수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여기서는 그냥 강사 연수를 했는데 라이언스 캐스트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문 교수 요원이에요. 이 교수 요원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은 학습 공동체 형성하면 이와 같은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전 첫 시간 강의를 기사로 마치겠습니다.